하이 헬로 안녕. 우리 바로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바로 고! 첫 번째, 불교 수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요, 다양한 토속 신앙을 믿었습니다. 자연의 신을 믿는다든지 영혼을 믿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토속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의 중앙 집권화 시도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하는데요. 그 목적으로 민심을 통합하고 왕권을 신성화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삼국의 불교 수용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큰 사찰을 건립합니다. 사찰이란 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신라의 황룡사라는 절,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에 신라의 황룡사라고 엄청 큰 사찰이 있었다. 그 다음 백제의 미륵사, 이것도 터만 남아있어요.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왕의 이름을 불교식 이름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예로 법흥, 진흥,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불교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삼국은 승려에게 국가 정치의 자문 또는 교육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국가 정치의 자문이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를 수용하다 보니까 삼국이 6세기부터 불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불교의 조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중국의 양식을 따라서 제작하다가 이후에 불상을 우리만의 양식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들의 불상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대표적으로 금동연가, 칠련명, 열애입상과 같은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불상 같은 경우는 금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조각상을 만든 재료 이름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입상이라고 있는데 입상이란 설입자의 조각상자입니다. 즉 부처라든지 미륵이라든지 보살이라는 불교적인 신을 조각할 때 그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모습을 조각한 상이다. 그래서 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백제의 불상 서산마의 삼존불상입니다. 자, 여기서 서산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이것이 발견된 지역 이름 서산, 그리고 마에는요, 쉽게 얘기하자면 절벽에다가 조각을 했을 때 마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서 절벽에다가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절벽을 깎아서. 그래서 마에다. 그리고 삼존불상이라고 있는데 삼존, 세 분이 계신다. 지금 보면은 세 불교 신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존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은 이렇습니다.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입니다. 경주는 우리 지역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시 알죠? 그리고 배동은 넘어갔고 석조는 돌로 조각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조, 돌로 조각한 게 보이죠? 다음 열에 삼존 또 나왔다. 세 분을 모셨다. 세 분 딱 보이죠? 사진에서 입상, 서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삼국의 미륵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미륵신앙이 유행하자 미륵보살 반가상이라는 게 제작되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조각의 이름을 보면 미륵보살이라는 불교의 신을 조각했다라는 거고요. 반가상이라는 거는 반가, 반만 다리를 올렸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들어 올렸다라고 해서 반가상이다. 여기서 미륵신앙이라는 것은요, 민중, 백성을 구원하여 불교의 이상사회를 만드는 미래의 부처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미륵신앙입니다. 즉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기 힘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미륵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유행해서 미륵보살 반가상이 제작되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불교를 수용함에 따라 삼국이 절을 짓고요. 그 절 안에 탑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탑은요, 절 안에 있어요. 절을 짓는데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 안에 탑을 지어야 된다. 초기에는 나무로 탑을 만들었다가 이후 돌로 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요, 돌이라는 재료가 가장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탑에는 백제의 탑과 신라의 탑이 있는데요. 백제의 탑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산은 지역 이름, 그리고 미륵사지, 미륵사에 있는 석탑이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좀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과 전쟁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부서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여는 지역이고 정림사에 있는 5층짜리 석탑이다. 돌로 만든 탑이다 라는 뜻입니다. 석탑이라는 게 왜 5층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탑을 보면요, 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단은 탑을 받치는 받침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 이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이 기단 위에부터 이 날개가 시작되는데 이 날개를 바로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단 위에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는데 이게 1층, 그 다음 2층, 그 다음 3층, 그 다음 4층, 그 다음 5층입니다. 그래서 5층이고요. 뭐 어느 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층으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기준으로 층을 계산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라의 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탑으로는요,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큰 사찰 지은 것 중에 신라의 황룡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황룡사 안에 탑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게 바로 9층짜리 목탑, 나무로 만든 탑인데요. 현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 터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 분황사 석탑이라는 건데요. 삼국시대의 탑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탑이 있거나 또는 목탑 형식을 따서 만든 석탑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말은 삼국시대의 탑의 특징은 높고 크다. 이후에 통일신라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통일신라에서 만드는 석탑은요, 3층까지만 만듭니다. 근데 삼국시대에는요, 3층도 있고 5층도 있고 9층도 있고 높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